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걷지 못하는 호텔 회장이 휠체어에서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학생 한 명이 뛰어와 소리쳤죠. 경호원이 막아섰지만 학생은 그대로 회장의 다리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58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다시 걸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호텔 직원들이 그 학생과 엄마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범죄자입니다.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리고 회장의 다리에 손을 댄 그 학생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짐작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잠실 한성호텔 55층. 그곳에 오석진이 있었습니다. 58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자기 다리로 서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이 마비였으니까요. 밤이 깊을수록 그의 스위트룸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전용 의료실, 전용 경호실,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은 통창. 이 모든 게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가두는 새장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석진의 눈빛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 다리로 서보면 얼마나 좋을까.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옮기고 손으로 허벅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58년 동안 한 번도 달라진 적 없는 무게였죠. 손으로 눌러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 그러나 그 모든 권력도 두 다리 하나 움직이게 할 순 없었습니다. 병원은 다 다녀봤습니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심지어 독일과 미국까지 갔었죠. 그러나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회장님, 척수 손상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걷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을 수십 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이 휠체어 위에서 버티는 것. 그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죠. 아내는 떠났고 남은 건 조카 둘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젊은 재활이가 정기검사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석진의 주치의였습니다. 신경반응 테스트, 근육 자극 검사. 늘 하던 루틴이었죠. 그런데 재활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발견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석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감각입니다. 허리 아래 신경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반응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이전 기록과 다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50년 넘게 사용하지 않았던 신경인데도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미세한 수준이지만요. 석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희망.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게 착각이라면? 만약 또다시 실망하게 된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재활 치료를 병행하면 어쩌면 조금이라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담은 못하지만요. 알아요.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활이는 말끝을 흐렸지만 석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가능성.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조카 오상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재무 담당 부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38살의 그는 석진 앞에서만큼은 공손했습니다. 삼촌, 오늘 이사회 안건 결과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들어와. 상민은 서류 몇 장을 건넸지만 눈빛은 석진의 얼굴을 훑고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 질문 뒤에 숨은 속뜻을 석진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삼촌,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건강 괜찮으신 거죠? 그냥 좀 바쁠 뿐이야. 업무를 저희가 더 분담해도 됩니다. 동생이랑 저랑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삼촌은 좀 쉬셔야 해요. 겉으론 걱정이었지만 속으론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그걸 느꼈습니다. 상민뿐 아니라 동생 상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보 담당 부회장이라는 35살의 그 역시 요즘 들어 회장실 문을 자주 두드렸습니다. 직원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회장을 보며 인사했지만 요즘엔 부회장들 눈치를 더 봤습니다. 상민이 나가고 석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희미한 감각이 남아있다. 재활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58년의 무게를 벗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그러나 동시에 또다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 감정이 가슴속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석진은 손으로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밤은 깊어갔고 한성호텔 55층 스위트룸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 달동네. 언덕을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반지하 방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엔 결로가 맺혀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제습제가 놓여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습기는 계속 차올랐고 겨울이면 더 심해졌죠. 그곳에 이지민과 엄마 이혜숙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혜숙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성호텔 계약직 객실 미화원인 그녀는 7시까지 출근해야 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죠. 세수를 하고 낡은 옷장에서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깨끗이 다림질해둔 옷이었습니다. 비록 계약직이지만 혜숙은 늘 단정했습니다. 혜숙은 작은 부엌에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 김치, 계란 반쪽.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긴 한 끼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것도 빠듯했습니다. 지민아, 엄마 먼저 나갈게. 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민은 이불 속에서 눈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몇 달 후면 수능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원은커녕 인터넷 강의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컴퓨터가 없었으니까요. 도서관에서 빌린 문제집이 전부였습니다. 혜숙이 나간 뒤 지민은 천천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공과금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니 15만 원. 작은 돈이지만 이 집엔 큰 돈이었습니다. 지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또 걱정하시겠네. 학교 가는 길도 멀었습니다. 언덕을 내려와 버스를 타고 40분. 친구들은 학교 근처 아파트에 살았지만 지민은 늘 제일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도 지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더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데 자기가 늦잠 잘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전 11시쯤 수업 중에 혜숙의 문자가 왔습니다. 지민아, 미안한데 엄마 도시락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오늘 급해서 깜빡하고 안 챙겨왔어. 엄마는 식당도 못 써서 괜찮으면 학교 끝나고 와줄래? 계약직이라 직원 식당을 쓸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도시락이 없으면 점심을 굶어야 했죠. 정규직 직원들은 구내 식당에서 무료로 먹었지만 계약직은 출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은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 일찍 끝나요. 학교는 일찍 끝났습니다. 지민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언덕길을 오르며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아침에 남은 밥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김치와 반찬을 담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가방에 넣으면서 또 책상 위 고지서를 보게 됐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내지?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외할아버지. 지민이 초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군 의료보조로 일했었다고 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며 익힌 손끝 감각이 있었죠. 지민아, 이건 내 손끝 감각이란다.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야.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끝으로 굳은 근육을 느끼고 막힌 신경을 찾아서 풀어주는 능력. 마사지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더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저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너도 이걸 물려받았어. 하지만 아무에게나 보여주면 안 된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쓰는 거야. 실제로 지민은 그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허리를 삐끗해서 일주일 동안 누워 계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파스를 붙여도 나아지지 않았죠. 지민은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엄마 허리를 눌러봤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뭉친 부분을 찾아서 천천히 강하게 눌렀습니다. 엄마, 여기 아프세요? 거기야. 조금만 참으세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3초만 꼭 눌러야 한대요. 지민이 3초 정도 강하게 누르자 해숙의 얼굴이 펴졌습니다. 굳어있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갑자기 시원해졌어. 뭐야 이거? 지민아, 너 정말 할아버지 닮았구나. 진짜요? 저도 신기해요. 그 뒤로 해숙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민도 신기했습니다. 자기 손끝이 정말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뒤로는 쓸 일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건강했고 지민 자신도 다칠 일이 없었죠. 그저 가끔 떠오르는 할아버지의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꼭 필요한 순간에 쓰는 거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다. 지민은 도시락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언덕길을 내려오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성호텔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실 쪽으로 갈수록 건물은 더 높아졌고 거리는 더 깨끗해졌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와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엄마도 힘내세요. 제가 곧 갈게요. 지민의 작은 다짐이 버스 소음 속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이 도시락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의 손끝이 58년 동안 멈춰있던 기적을 깨울 거라는 걸. 버스는 한성호텔을 향해 달렸고 지민은 가방 속 도시락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한성호텔 정문. 오후 2시쯤 회장 전용 벤츠가 천천히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차 문을 열고 휠체어를 준비했습니다. 석진은 늘 지하 전용 엘리베이터로 출입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외부 손님 동선 때문에 정문 계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5개 남짓한 계단. 일반인에겐 아무것도 아니지만 석진에게는 58년간 넘지 못한 벽이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휠체어 양쪽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그래. 석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속으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계단. 이 단순한 구조물이 그에게는 평생의 장벽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휠체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무사히 넘었습니다. 두 번째 계단으로 옮기는 순간 오른쪽 바퀴가 턱에 걸렸습니다. 경호원 1명이 발을 헛디뎠고 휠체어가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회장님, 석진의 몸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허리와 다리에 충격이 갔습니다. 근육이 비틀리며 저릿한 통증이 왔지만 감각이 없는 다리라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경호원들이 황급히 휠체어를 바로 잡았지만 석진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숨을 헐떡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계단 아래에서 전력 질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죠. 바로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은 호텔 정문에 막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엄마에게 연락하려던 순간 계단에서 휠체어가 기울어지는 걸 봤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감각이 번개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저자세 허리랑 다리가 비틀렸어. 잠깐만요. 3초면 됩니다. 지민은 외치며 휠체어 뒤로 달려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놀라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지민은 이미 석진의 무릎 뒤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정확히 오른쪽 무릎 뒤 굳어있는 근육 부위였습니다. 학생,
지금 뭐 하는 거야? 경호원이 소리쳤지만 지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뭉친 부분을 찾아서 있는 힘껏 눌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3초. 딱 3초만. 하나, 둘, 셋. 3초 후 지민이 손을 떼었습니다. 그 순간 석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느껴졌습니다. 허벅지에서 종아리로, 종아리에서 발목으로, 발목에서 발끝으로. 얼음이 녹듯이 저릿한 감각이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지? 평생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발끝이 저릿했습니다. 그리고 신발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발가락. 발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58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던 발가락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지만 경호원들과 낯선 학생 앞에서 신발을 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종아리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잠들었던 부분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 지금 회장님한테 뭘 한 거야? 경호원이 지민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석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회장님, 이 학생이. 괜찮아. 학생은 날 도와준 거야. 석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을 바라보는 눈빛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혼란과 경의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니? 지민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이지민이요. 이지민. 석진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지? 지금 내 다리에 뭘 한 거야? 저 죄송해요. 그냥 굳은 것 같아서요. 제 외할아버지가 그런 거 좀 풀 줄 아셨거든요. 저도 조금 배웠어요. 지민의 말은 단순했지만 석진에게는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발끝의 감각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래 고마워, 지민. 석진은 처음으로 학생에게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경호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회장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민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지만 일단 도시락부터 전해야 했습니다. 저 엄마 도시락 전하러 왔는데요. 엄마? 네. 저희 엄마가 여기 객실 미화원이에요. 이예숙이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많은 직원 중 하나겠지만 오늘만큼은 그 이름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58년 만에 발가락을 움직이게 해준 학생의 엄마였으니까요. 직원에게 전해줄게. 고마워. 지민이 도시락을 건네고 물러섰습니다. 석진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신발 쪽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움직였어. 그 확신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계단 사고 후 석진은 전용 스위트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마음은 온통 정문 앞 3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발끝의 저릿함, 발가락의 움직임, 그 감각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석진은 천천히 이불을 걷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처음으로 자기 다리를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손으로 허벅지를 눌러봤습니다. 여전히 감각은 없었습니다. 종아리를 눌러봤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목 아래로 내려가자 뭔가 달랐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손끝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기만 하던 발이었습니다. 석진은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양말을 벗어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종아리 피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선명한 혈색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혈관이 풀린 것처럼 피가 돌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발가락을 만져봤습니다. 그 순간 발가락이 꿈틀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계단에서 한 번, 지금 또 한 번. 58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발가락이 하루에 두 번이나 움직였습니다. 석진은 숨을 멈추고 그 움직임을 곱씹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58년.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고 살았던 감각이 지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 이지민이라고 했던가. 그 아이의 손끝이 뭔가를 깨운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재활이가 정기 검진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석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론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재활이는 늘 하던 대로 신경 자극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고 종아리 근육을 눌러봤습니다. 그러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검사 기록지를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회장님, 근육 반응이 이전 기록과 다릅니다. 자극을 줬을 때 미세하게 수축하고요. 혈색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희망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솔직히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만에 이 정도 변화가 오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요. 회장님, 오늘 뭔가 특별한 일 있으셨습니까? 석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계단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특별한 건 없었어. 재활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좋은 징조라며 재활 치료를 강화해보자고 했습니다. 재활이가 나가고 석진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호텔 20층 회장실. 조카 오상민과 오상욱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방금 보고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정문 계단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이 회장의 무릎 뒤를 3초간 눌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회장이 직접 괜찮다고 했다는 것까지. CCTV 영상도 확보했고 학생 신원도 파악했습니다. 이지민 고등학교 3학년. 엄마가 호텔 계약직 미화원 이해숙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상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삼촌이 그 학생을 그냥 보내줬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평소 삼촌이라면 보안 위반으로 즉시 조치했을 텐데요. 혹시 삼촌 다리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건 아니겠지? 상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삼촌이 걷기 시작하면 후계 구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5년 넘게 이 자리를 준비해왔습니다. 이사회 장악, 주요 임원 포석, 지분 구조 정리까지. 삼촌이 휠체어에 묶여있는 한 시간은 자기들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삼촌이 일어선다면 상민은 보안팀장에게 그 학생 출입 기록을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학생이 호텔에 접근하면 즉시 보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녁 무렵 조카들이 석진의 스위트를 찾았습니다. 상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문에서 있었던 사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 보안 규정 위반입니다. 한성 브랜드에 타격이 올 수 있어요.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도와준 거다. 도와줬다고요? 삼촌,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학생이 갑자기. 상민아, 내가 괜찮다고 했어. 더 이상 그 학생 건드리지 마. 석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상민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상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촌이 이렇게까지 감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조카들이 나가고 석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발끝에서 아직도 희미한 저릿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지민. 그 아이를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단단해졌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58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청소 카트를 준비하려는데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계약직 미화원이 인사팀에 불려가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해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20층 인사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인사팀 과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사진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VIP 라커룸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손목시계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해숙 씨, VIP 구역 시계가 사라졌어요. 회장님 전용 라커룸에 보관돼 있던 건데 마지막 출입 기록이 당신입니다. 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런 곳 들어간 적도 없어요. VIP 구역은 제 담당이 아닌데요. 출입 기록에 찍혀 있어요. 어제 오후 3시 15분. 이해숙 출입 카드 인식. 해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라면 3층 객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VIP 구역은 5층인데 거기 간 적이 없었습니다. 출입 카드도 권한이 없어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찍혀 있다니요. 과장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어제 3층만 담당했어요. VIP 구역은 권한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요.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일단 출입 카드 반납하세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 정직입니다.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출입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지각 한 번, 결근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둑이 됐습니다.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을 나온 해숙은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동료들이 지나가면서 해숙을 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VIP 시계 훔친 미화원. 그 꼬리표가 붙어버렸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울 순 없었습니다. 지민은 수업 중이었지만 엄마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엄마, 천천히 말해요. 무슨 일이에요? 시계가 없어졌대. VIP 구역에서. 근데 출입 기록이 엄마로 돼 있어. 엄마가 훔쳤다고. 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도 몰라. 진짜 안 갔는데 기록이 그렇게 돼 있대. 출입 카드도 뺏기고 정직당했어. 지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도둑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엄마는 평생 남의 것에 손 뗀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거기 있어요. 내가 갈게. 지민은 학교를 뛰쳐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1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출입 기록이 조작된 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엄마를 모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왜? 그때 문득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계단에서 있었던 일. 무릎 뒤를 눌렀던 3초. 혹시 그것 때문일까요? 누군가 자기와 엄마를 노리는 걸까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로비를 떠난 뒤였습니다. 지민은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학생, 출입 금지입니다. 네. 저 어제도 왔었는데요. 엄마가 여기서 일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지민 학생, 호텔 출입 금지. 지민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엄마도 자기도 쫓겨난 거였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반지하 방. 모녀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숙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지민은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누가 꾸민 거예요? 분명히 조작된 거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증명해? 기록이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직접 말할게요. 회장님한테. 해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회장님한테? 네. 그분은 들어줄 거예요. 어제 계단에서 봤어요. 그분 눈 들을 줄 아는 눈이었어요. 해숙은 딸을 말리고 싶었지만 지민의 눈빛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해숙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반지하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회장실. 조카들이 석진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어제 사고 이후 VIP 라커룸에서 시계가 없어졌습니다.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예숙이라는 미화원이에요. 어제 그 학생 엄마입니다. 석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예숙. 지민의 엄마. 그 이름이 걸렸습니다. 확실한 거야? 출입 기록이 명확합니다. 문제 커지기 전에 조치해야 해요. 석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조카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그 학생도 엄마도 호텔에 발붙일 수 없게 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매일 호텔 앞을 서성였습니다. 엄마의 누명을 벗기려면 회장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문에 다가가기만 하면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학생, 출입 금지자입니다. 들어오실 수 없어요. 저 회장님 만나야 해요. 잠깐만이라도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돌아가세요. 지민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문 계단. 며칠 전 회장님을 도왔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달려들었는데 이제는 그 계단조차 밟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엄마도 자기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 꾸민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호텔 최상층 스위트. 석진은 전용 의료실에서 재활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서 다리 운동을 해봤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여보고 발목을 돌려보고 무릎을 구부려 봤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뿐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반응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발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발목도 조금씩 돌아갔습니다. 무릎도 살짝 꺾을 수 있었습니다. 재활의가 도착했습니다. 늘 하던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신경 자극 테스트, 근육 반응 검사, 혈류 측정. 재활의의 표정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이었고, 다음에는 놀라움이었고, 마지막에는 경이로움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오늘은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근육도 더 단단해졌고요. 며칠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석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론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 같았습니다. 58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한번 해볼까? 석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재활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뭘 말씀이신지. 서보려고. 내 다리로. 재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진짜로 하시려는 건가요? 그러나 석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58년 동안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 아니, 시도할 수 없었던 일. 그걸 지금 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괜찮아. 난간 잡고 할 테니까 옆에서 받쳐줘. 석진은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두 손에 힘을 줬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여기까지는 늘 하던 동작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두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렸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발바닥으로 바닥을 느꼈습니다. 느껴져.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활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석진은 난간을 꽉 잡고 천천히 무게 중심을 옮겼습니다. 왼발에 힘을 줬습니다. 오른발에도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1초, 2초. 석진은 서 있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있었지만 분명히 두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58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버텼습니다. 3초, 4초. 회장님, 지금 서 계십니다. 서 계세요. 58년 만입니다. 재활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이런 기적은 처음이었습니다.
5초쯤 됐을 때 석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재활이가 재빨리 받쳤습니다. 석진은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섰어, 내가 섰어. 혼잣말이었지만 그 무게는 58년치였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 자기 다리로 땅을 딛는 느낌. 그걸 드디어 경험한 거였습니다. 재활이는 다리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발가락부터 무릎까지 완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종아리와 허벅지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피부도 따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갑고 창백했던 다리가 지금은 살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근육 반응이 아닙니다. 신경과 혈관이 모두 살아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재활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석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학생, 이지민. 계단에서 3초 동안 무릎 뒤를 눌렀던 그 손끝. 그게 이 모든 걸 시작하게 한 거였습니다. 그 학생에게 연락할 수 있나? 네. 어떤 학생 말씀이신지. 며칠 전 계단에서 나를 도와준 학생. 이지민이라고 했어.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해줘. 재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학생이 지금 출입금지 상태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지민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장님이 학생을 찾고 계십니다. 내일 오후 3시 호텔 지하 주차장 비상구로 오세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지민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회장님이 자기를 찾는다고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누구야? 엄마 회장님이 나를 찾으신대요.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민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엄마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기회가. 다음 날 오후 지민은 호텔 지하 주차장 비상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는 재활이가 보내준 임시 출입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회장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어젯밤 문자를 받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정확히 3시 비상구 문이 열렸습니다. 재활이가 나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지민에게 손짓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재활이를 따라갔습니다. 지하 통로를 지나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활이가 이 동선을 미리 확인해 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0층에서 멈췄습니다. 재활이는 지민을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회장님이 곧 오십니다. 재활이가 나가고 지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석진이었습니다. 재활이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활이가 문을 닫고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회의실에는 2사람만 남았습니다. 앉아. 편하게 얘기해. 지민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석진은 그런 지민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계단에서 봤던 그 학생. 3초 만에 자기 인생을 바꿔놓은 아이. 지금은 출입금지를 당하고 엄마까지 누명을 쓴 상태였습니다. 교복 차림의 그 학생이 지금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회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들을게.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계단에서 있었던 일, 외할아버지에게 배운 손끝 감각, 휠체어가 기울어지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뛰어들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고맙다고 했잖아. 근데요,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엄마가 도둑으로 몰렸어요. 석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VIP 구역 시계를 훔쳤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출입 기록이 조작된 게 분명했습니다. 자기도 호텔 출입 금지를 당했습니다. 하루 만에 모녀가 모두 쫓겨난 거였습니다. 누군가 저희 모녀를 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석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조카들, 보안팀, 출입기록 조작. 그들이 이 학생과 엄마를 노린 거였습니다. 자기 다리에 변화가 생겼다는 걸 눈치챈 거겠죠. 지민아, 왜 그랬어?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 지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빠도요, 다리를 못 쓰셨어요. 어렸을 때 사고로 다치셨는데 결국 못 일어나셨어요. 병원비도 없고 재활도 제대로 못 받으셨거든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석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항상 생각했어요. 누군가 한 번만 더 잡아줬다면 아빠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계단에서 회장님을 봤을 때 그냥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회장님만큼은요. 석진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58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의사, 재활 전문가, 유명한 치료사들. 그러나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를 잡아주려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학생은 아무 데가 없이 그저 아버지에 대한 후회 때문에 자기를 도왔던 거였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재활이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보안 서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해숙 씨 출입 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흔적이 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나? 네. 서버 로그의 보안팀장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석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오늘 저녁 컨벤션홀에서 사회공헌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조카들이 경영권 승계 분위기를 만들려는 자리였죠. 그 자리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석진은 눈을 떴습니다.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58년 만에 다시 희망을 갖게 됐어. 회장님, 오늘 저녁 행사 내가 직접 진행할 거야. 내 두 다리로 걸어서. 엄마 누명도 내가 벗겨줄게. 조금만 기다려. 지민은 무슨 말인지 몰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걸어서요? 석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엄마의 누명을 벗길 수 있다는 희망이. 컨벤션홀.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임원들, 언론사 기자들, 주요 거래처 대표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늘은 사회공헌 발표회. 겉으로는 장학금 사업을 알리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조카들이 경영권 승계 분위기를 굳히려는 무대였습니다. 상민이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능숙한 연설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새로운 비전, 미래를 향한 도약, 젊은 경영진의 역할. 그 말 끝에 핵심이 나왔습니다. 오석진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식 업무를 부회장들에게 위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승계 선언이었습니다. 상욱이 이어받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학금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려는 순간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석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손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나도 한 가지 발표를 하겠다. 조카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석진이 직접 발언하겠다는 건 계획에 없었습니다.
상민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오늘은 쉬셔도 됩니다. 저희가, 아니, 내가 직접 해야 할 말이 있어. 석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활이가 휠체어를 단상 쪽으로 밀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조카들이 준비한 자료 대신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출입 기록 비교 자료였습니다. 조작 전과 조작 후. 두 개의 데이터가 나란히 보였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석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며칠 전 이 호텔에서 한 직원이 절도 누명을 썼다. VIP 라커룸 시계가 없어졌고 그 직원이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름은 이해숙. 계약직 객실 미화원이다. 해숙의 이름이 나오자 장내가 더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석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해숙 씨는 도둑이 아니다. 출입 기록은 조작됐다. 보안 서버 로그를 확인한 결과 누군가 사후에 기록을 수정한 흔적이 있었다. 스크린에 서버 로그가 떴습니다. 접속 시간, 계정 정보, 수정 내역. 보안팀장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의 이름까지. 이 조작을 지시한 사람은 내 조카들이다.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상민과 상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석진은 휠체어 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천천히 난간을 잡았습니다. 재활이가 뒤에서 받쳐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진은 일어섰습니다. 두 다리로. 58년 만에 처음으로 수백 명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장내가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석진은 난간을 잡고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느리고 떨리는 걸음이었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습니다. 단상 중앙까지 4걸음. 그 4걸음에 58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임원들 중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장내 전체로 퍼졌습니다. 석진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58년 동안 나는 내 다리를 포기하고 살았다. 의사들도 포기했고 나 자신도 포기했다. 그런데 며칠 전 한 학생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석진이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구석자리에 지민과 해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활이가 몰래 들여보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지민 학생, 앞으로 나와라. 지민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해숙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석진이 지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학생이 내 다리에 3초 동안 손을 댔다. 그 3초가 58년을 깨웠다. 나는 이 학생 덕분에 다시 서게 됐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석진은 조카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 조카들은 이 학생과 그 엄마를 제거하려 했다. 내 회복이 자기들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증거는 말을 한다. 내 조카라 해서 범죄까지 덮을 순 없다. 상민과 상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석진은 검찰 고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며칠 후 해숙은 복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화원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성희망재단 상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누명을 쓴 경험이 있으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는 석진의 배려였습니다. 지민은 한성희망재단 장학금 1호로 선발됐습니다. 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지원이 포함된 장학금이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호텔 정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계단 아래에서 해숙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부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석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잡아줄 차례인 것 같소. 석진이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받는 손이 아니라 잡아주는 손이었습니다.
지민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58년 만의 퇴근길. 그 걸음에는 기적과 정의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58년을 기다린 기적, 3초가 만든 희망.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